상크이자스입니다. 수험생분께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초시 준비생인데 보내주신 공부 방법 토대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현재 영어 베이스가 없어서 수능 영단어 3일치, 천인문 1시간, 중앙 영문법 산출법일지 1시간, 자이스트 독해 1시간 반, 그리고 한국사 인강 하루에 3개씩 듣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되다 보니 늦게 시작한 독해를 제외하고는 한 1에서 2주 안에 1회 독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플랜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 여쭤보려고 이메일 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 1년 계획 설명해 주신 것을 보았고 그중 궁금한 것 위주로 질문을 드립니다. 영어 베이스가 없는 상태라면 영어 플러스 한국사를 먼저 시작하고 한국사가 끝나면 국어를 시작하라고 하셔서 영어 한국사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 한국사 1회도 끝났을 시에는 오전엔 영어, 오후에는 선택 과목 4일 그리고 한국사 이틀, 그 다음에 저녁엔 국어를 공부하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국어 플러스 선택 과목 1을 동시에 기본서를 시작하면 될까요? 일단은 저는 원래는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오전에는 영어, 오후에는 한국사, 저녁에는 국어 이렇게 세 과목을 공통 과목을 동시에 시작하라고 보통 조언을 드려요. 왜냐면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전 과목을 이제 이렇게 학습 관리를 해오고 학생들 많이 학교 시켜오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시간이 우리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1년 안에 5과목을 합격점을 나오게 하려면은 빠르게 해독을 해야 되거든요. 한 과목 시험이 아니라 우리 5과목 시험이라서. 그래서 보통은 저는 일반 학생들은 일단 3과목을 먼저 들어가라고 해요. 근데 가끔씩 영어가 유독 약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영어를 좀 초반에 좀 많이 잡기 위해서 그때는 영어 플러스 뭐 한 과목 정도, 아니면 진짜 영어가 완전 노베이스다 그런 수험생들 가끔씩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한 달만 영어를 잡고 공부하라고 하고요. 원래는 일반 수험생들에게는 5과목을 빨리 진도를 빼야 하기 때문에 보통 3과목을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적어주신 것처럼 만약에 한국사 1회도 끝났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오전에는 일단 영어를 계속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한국사는 기출로 이틀만 들어가세요. 수요일하고 토요일. 대신에 선택 과목 하나를 이제 월, 화, 목, 금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국어는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정도 잡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 과목은 왜 4일, 월, 화, 목, 금을 들어가냐면요, 만약 선택 과목도 6일로 들어가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한국사를 또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까먹어요. 근데 보통은 기본서랑 기출 1회도까지는 어차피 이해 암기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인강을 듣고 필기를 하고 그 후에 기출을 여러 회도 돌리면서 거기서 이제 이해 암기 복습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선택 과목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월, 화, 목, 금 4일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국사 또 안 하면 안 되니까 바로 기출로 들어가서 수요일하고 토요일 이 정도를 합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면 보통 이제 한국사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단계별 공부를 할 때 1단계 목표는 보통 기본서를 빠르게 1회도 끝내는 거예요. 근데 한국사는 이미 앞에서 끝냈기 때문에 한국사 급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선택 과목을 급한 거예요. 선택 과목을 빨리 끝내야지. 그래야지 다시 이제 또 나중에 한국사랑 선택 과목 1이 둘 다 이제 이틀에 한 번 돌아가면서 할 거거든요. 즉 한국사를 줄여야지 선택 과목에 살고 또 선택 과목에 빨리 기본서 끝나야지 그래야지 다시 또 한국사가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고요. 자, 두 번째. 그래서 국어랑 선택 과목은 바로 기본서 시작하세요. 여기서 기본서는 인강 시험을 포함하는 시간인가요? 그렇죠. 처음에는 인강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인강 시간을 포함하는 시간이고요. 국어는 문법 먼저 기본서 보라고 하셨는데 4시간 공부 시간 중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힙니다. 4시간 중 인강과 무엇을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할게요. 국어 기본서에서 문법만 보라고 한 취지는 뭐냐면요, 문법만 해도 너무 양이 많아요. 그리고 다른 파트들은, 다른 영역은
그 다음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4시간 동안에 일단 인강을 보면서 지도 나갈 수 있는 데까지 쭉 나가세요. 근데 강사님들은 보통 기본서에서 이해 암기 복습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야지 좀 문제가 풀리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강사님들의 취약한 점은 뭐냐면 다른 과목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특정 과목을 이해암기 복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완벽하게 이제 다른 과목에 밀립니다. 그래서 보통 수험생들이 수험 기간이 늘어나는 이유가 우리는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해야 돼요. 5과목을 1년 안에 학교점이 나올 수 있게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보통 너무 본인 과목들 위주로 강사분들이 집중하게 하니까 그 과목을 그렇게 공부하는 순간 아쉽게도 다른 과목이 제대로 밀려요. 그래서 일단은 국어는 기본서, 인강 듣고 문법 인강을 듣고 필기 딱 그 정도만 하세요. 이해 암기 복습은 하지 마세요. 왜? 보통 재시생분들이나 공부를 많이 했던 수험생분들은 그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이전에 많이 했던 수험생들은 복습 나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잘 아니까 복습하는데 부담도 없고요. 근데 초시생들은 뭐가 문제냐면요. 첫 번째, 인강만 들어도 진도만 나가는데도 오래 걸려요. 근데 거기서 복습까지 들어가니까 더 오래 걸립니다. 두 번째, 복습을 한다 해도 문제가 뭐냐면 한 15일 지나면 앞에 있는 부분은 복습을 안 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또 결국은 잊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기본서 그렇게 많이 복습을 다 했다 하더라도 기출 가면요 어차피 안 풀려요. 그래서 이해 암기 복습하지 마시고 일단은 인강 듣고 강사님 말하는 중요한 거 필기만 하고요. 추후에 나중에 기출 들어가서도 같은 방법을 하고 그 다음에 기출에서는 나중에 해독하면서 거기서 이제 암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4시간 만약 투자한다고 하면 보통 4시간까지는 아마 안 나오고 아마 한 3시간 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인강 위주로 그냥 쭉 들으세요. 복습하지 마시고요. 재시생분들은 복습이 가능하나 초시생들은 쉽지가 않다. 또 그렇게 하는 순간 다른 과목이 밀리고 그러면 1년 안에 합격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5과목을 1년 안에 여러 해도 돌리는 게요. 자, 세 번째. 중한연문법 3.8배째 천인문 둘 다 지금 1회독 후 빠르게 2회독 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한 챕터 문법 설명 한두 번 읽고 문제를 풀어보고 있는데 2회독 할 때 문법 따로 A4 용지에 정리해서 필요한 부분은 암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왜냐면 뒤에 패스 시전 연법 5라는 교재가 워낙 이론이 잘 나와 있어가지고 거기서 암기를 할 거고요. 만약에 A4 용지에 정리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요. 이제 아마 이론서를 하나 거의 쓰시게 될 거예요. 아직은 아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3.8배째 추천드렸던 이유는 그 교재를 꼼꼼하게 보라고 추천드린 건 아니고요. 기초 문법 단원별 문제를 많이 풀면서 내가 단원별로 이런 문법이 좀 약하구나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다른 교재와 다르게 그 교재 같은 경우는 독해를 위한 문법을 많이 다뤄요. 그래서 중한연문법 3.8배째 3학년 교재는 그냥 빠르게 보시고요. 정리는 하지 말아주세요. 정리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회독을 많이 해가지고 아는 게 많이 있을 때는 이제 모르는 게 많지 않다. 그때는 정리해도 괜찮은데 그런데 지금부터 정리를 하게 되면은 거의 책 한 권을 쓰게 될 분량일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패스시전 연법 5에서 진도발시 체크 112 부분이 이론이 상당히 잘 나와 있어요.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투부정사를 보어로 쓰는 동사 등 투부정사 목적으로 쓰는 동사를 말하는 거겠죠. 외우고 있어야 쓸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있더라고요. 이것도 외우지 마세요. 왜냐면 이걸 외우려면 진도를 못 나가세요.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다음 과정에서 계속 나옵니다. 다음 과정에서 제대로 좋은 문제로 단원별 조명 연습을 하고 그때 출제 포인트 적고 외울 거예요. 그래서 중한연문법 3.8배째 3학년 교재는 너무 완벽하게 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러니하죠. 제가 영어 강사인데 영어 공부를 할 때 너무 꼼꼼하게 공부하지 말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영어라는 과목은 어려워요. 양이 너무 많아요. 강사로서는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보통 공무원 시작할 때 영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들어가지고 영어를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냐면요. 오히려 영어를 진도로 못 나가고 오히려 영어를 너무 꼼꼼하게 공부해가지고 다른 과목도 밀리기 쉽고요. 또 영어 그렇게 꼼꼼하게 공부한다 하더라도 빠르게 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영어는 좀 하루에 그냥 꾸준하게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확보를 하셔가지고 고정시켜가지고 단계별로 천천히 연습하시면서 어차피 시험장 가기 전까지만 전선 잘 나오면 되거든요. 그렇게 공부하면서 타과목 같이 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 영어를 너무 잘하려고 하면은 문제는 뭐냐면 영어가 범위가 워낙 많고 어렵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려는 순간 이제 나머지 과목이 또 밀려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5과목을 합격점만 넣으면 되는 시험이에요. 고득점을 맞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너무 의욕이 앞서가지고 계속 모든 과목 고득점 맞으려고 하니까 1년 안에 합격을 못하고 계속 특정 과목이 점수가 안 나서 아쉽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네 번째. 한국사 인강을 문동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기출 전환기 3.0 해설이 잘 나와 있어서 추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문동규 선생님 기출은 문동균 혹시 보셨다면 이 교재는 어떤지 질문을 드립니다. 두 교재를 제가 보지 못했는데 두 분의 강의 스타일이 달라서 혼선이 생기니까 좋은 걱정이 됩니다. 이거는 본인이 선택할 문제예요. 왜냐면 수험생들마다 다들 자기 취향이 다르거든요. 수험 스타일이. 어떤 수험생은 뭐 이런 교재 또는 이런 선생님이 좋고 또 어떤 수험생들은 또 이런 선생님 또는 이런 교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건 본인이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전환기 선생님 기출 3.0 추천드린 거는 사실은 인강 강의 때 추천드린 게 아니라 해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추천드린 겁니다. 해설이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인강을 굳이 이렇게 많이 안 봐도 되는 교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직접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교재를 봐도 상관은 없어요. 워낙 한국사 콘텐츠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요. 자, 5번째. 한국사 1회 독후 기출을 보라고 하셨는데 4시간은 문제와 해설을 읽어보며 출제 범위를 확인해 보면 되는지 아니면 기출 1회 독할 때 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일단은 저는 전환기 3.0을 본다는 전제하에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못 풀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수험생들은 지금 뭐 한국사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뭐 선택 과목도 공부해야 되니까 국어도 공부해야 되고 정신이 없거든요. 기출은 푸는 게 아니라 시험 족보로 접근하세요. 이러면은 오히려 합격에 더 가까워집니다. 많은 강사분들이나 학생들이 시행착오에 뭐냐면 기출을 풀려고 해요. 물론 풀면 좋죠. 풀 수 있으면은. 근데 문제는 그러기에는 첫 번째 기본서 양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기본서 제대로 이해 안 깊어서 한 것도 아니고 기출이 잘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좌절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출도 양이 너무 많아요. 전환기 3.0만 봐도 어마어마하거든요, 페이지가. 그래서 기출을 풀려고 접근하면은 이제 제대로 밀리실 거예요. 만약에 재시생분들 풀 수 있어요. 재시생분들은 전에 기본서도 여러 번 봤고 기출도 봤기 때문에 풀 수 있는데 초시생들은 사실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풀지 마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문제와 해설을 읽고 단원별로 기출의 범위를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인강을 본다고 하면은 마치 인강을 듣고 필기를 하는 거죠. 보통 영어 과목을 제외한 다른 과목은 저희는 단원별 기출을 보통 추천드리거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어휘, 생활영어, 문법, 독해가 랜덤으로 구성된 영어 연도별 기출이 좋고요. 하지만 다른 과목은 단원별 기출이 좋습니다. 단원별로 일단은 단원별로 범위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쪽 파트에서 이런 게시이 나오는구나. 두 번째, 보기형 선체 해설을 하나하나 다 기출 OS로 접근할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은 확실하게 지우고 모르는 거는 별표 표시하고 다시 해독을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는 것을 이제 삭제하고 소거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수험생들이 사실 아는 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안 풀면 오히려 해독을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객관식 시험에서 중요한 거는 기출을 족보로서 활용하면 좋아요. 근데 그걸 풀려고 하면은 문제는 그걸 풀려고 하는 순간 다른 과목이 밀린다는 겁니다.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자, 아는 것을 삭제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제 걱정하는 게 만약에 이거 삭제하고 나중에 생각 안 나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안다는 거는 진짜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안 봐도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초시생들이 그런 게 있을까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는 게 거의 없다는 거죠. 또 아는 것을 삭제해야 하는 이유는 아는 것을 삭제해야지 다음에 모르는 거 위주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수험기에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아는 것을 계속 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는 것을 계속 봐서 정작 모르는 걸 집중 못합니다. 공무원 시험은요
줄여나가는 공부가 중요해요. 모르는 거 위주로 계속 줄여나가셔야 합니다. 근데 많은 수험생들은 계속 아는 것을 보려고 하니까 모르는 거를 집중적으로 못 본다는 거죠. 또 아는 것을 삭제해야 하는 이유는 아는 것을 삭제해야지 다음 해독 때 기출을 더 빠르게 볼 수 있어요. 뭐 처음에 기출을 해독하는데 한 뭐 45에서 60일 정도 걸렸다고 할게요. 이건 뭐 과목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다음에 삭제를 해야지. 그 다음에 뭐 40일, 그 다음에 30일, 그 다음에 20일, 그 다음에 10일, 그 다음에 5일, 그 다음에 하루, 이런 식으로 기출을 계속 삭제 작업 하셔가지고 하루에 한 번 볼 수 있을 정도로 줄이셔야 합니다. 이게 최종 목표예요. 그리고 모르는 거는 별표 표시하시고요. 어설프게 알고 있거나 모르는 거는 별표 표시하시고 추후 해독하면서 암기할 거예요. 또 제가 전환기 선전형을 추천드렸던 이유는 해설 때문에 그래요. 해설이 너무 잘 나와 있어가지고 해설을 기부서처럼 보세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보기형 선지 해설 하나하나 다 기출 OS로 접근해가지고 포인트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이 20문제밖에 안 나와요. 공무원 시험이 참 해볼만한 게 뭐냐면 뭐 50문제 100문제 싸움이 아니라 과목당 20문제 싸움이에요. 그럼 그 두꺼운 기출에서 그 많은 수많은 포인트 중에서 20문제밖에 안 나온다고 하면 과연 기출을 벗어난 문제가 많을까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만 제대로 잡아도 점수는 충분히 나옵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기출을 제대로 못 잡아요. 왜? 너무 꼼꼼하게 보려고 하니까. 또 강사분들 커리가 상당히 많죠. 그러면 기출을 여러 번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다음 컬이 그래서 어려운 과정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출해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회독은 이 정도까지만 보시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단원별로 기출의 범위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아는 거 모르는 걸 나누는 거죠. 근데 사실 아는 거 모르는 게 나누기가 참 애매한 게 아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풀지 말고 바로 그냥 기출 족보로서 그냥 바로 들어가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저희가 학교생들 많이 배출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기본서 기출 1, 2도까지는 잘 안 잡혀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뭐 한국사만 공부한 것도 아니고 국어니 영어니 뭐 선택 과목 다양한 과목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빠르게 보라고 해요. 기출을 다 보려고 하지 말고 나눠서 보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 보려고 하면 이거 시간 진짜 오래 걸립니다. 근데 처음 1회독은 예를 들어서 뭐 홀수번, 2회독은 짝수번 이렇게 나눠서 본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더 빠르게 볼 수 있어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보통 수험생들이 지금 시행착오에 뭐냐면 복습을 한 단원 끝나고 그 단원을 다시 복습하고 그 다음 단원 넘어가려고 해요. 그런 공부 방법은 제시생들이 가능한 방법이에요. 제시생분들은 공부한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복습하는데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어렵지도 않고요. 근데 초시생들이 그렇게 복습하잖아요. 진도를 못 나와요. 그렇게 해서는. 그게 아니라 일단 진도 다 빼고요. 그 다음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습입니다. 즉 회독이 복습이죠. 그래서 1, 2회독은 처음에는 막 홀수번, 그 다음 짝수번 이렇게 나눠서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처음에는 뭐 9급 위주로, 그 다음에 2회독은 뭐 7급이나 다른 진로 위주로, 또는 처음에는 1회독은 정답 위주로, 또는 2회독은 뭐 오답도 같이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더 빠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기본서 기출 1, 2회독까지는 안 잡힌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이렇게 더 빨리 봐가지고 회독해야 되는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기출을 한 3, 4회독 정도 돌려야지 이제 조금씩 누적 반복이 됩니다. 앞에서 했던 걸 다시 보니까 이제 반복되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고 은근히 맞추기도 하고 그럼 이때부터 서서히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기본서 기출 1회독까지는 잘 집중이 안 돼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빠르게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출을 한 5회독 정도 해야지 5회독 점수가 좀 안전 정도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야 될 게 한 과목이 아니라 5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빠르게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게 학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과목 고득점 맞기 위해서 제대로 꼼꼼하게 공부하잖아요. 1년 합격 못해요. 우리의 목표는 1년 안에 5과목을 합격점은 나오는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이제 저의 노하우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많이 활용하면서 합격생 배출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해 보셔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이 좀 많아서 죄송합니다. 올려주시는 영상들 보면서 방향도 잡혀가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좀 많은데 시간이 되신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번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